예, 이번 시간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세액공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상장된 중견기업에 대해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투자세액 공제 대상 투자자산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제 투자자산이라고 하면 중고품과 리스에 대한 투자는 제외합니다. 자, 기계장치에 대한 사업용 자산,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설비, 정보 보호 시스템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3%고요. 신규 상장 중소기업이나 신규 상장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까지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액 공제 배제 부분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정설 투자에 해당하는 것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설 투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정설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디지털 방송 장비,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정설 투자나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정설 투자와 대체 투자에 대한 개념인데요. 정설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가령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라고 예를 들면 기계장치 A라는 기계장치가 5대 있다라고 했을 때 정설 투자는 한 대 더 구입해서 6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체 투자인 5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거나 해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폐기하고 추가 한 대를 구입해서 총 5대가 된다라고 하면 대체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적용 여부입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 되고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중복 지원 배제에 있어서 일부 감면세액과 중복 배제가 되고요. 투자세액 공제 중복 적용도 배제를 합니다. 5년간 2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공제할 세액이 중소기업이 설립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7년 동안 2월 공제해 줍니다. 공제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적용 대상 업종을 보면 다음에 소비성 서비스업, 즉 호텔, 여관업, 주점업,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이런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하는 내국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즉 우리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기업 범위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있어서 사업용 자산, 그러니까 1번부터 우리 교재 10번까지에 있는 이러한 사업용 자산에 새로이 시설을 취득하거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고품, 금융리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 이런 부분들은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를 벗어나야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자산은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용고정자산이고요.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과 운방구 구입했을 때 가능하고요. 네 번째,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에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는 우리 각주에 보면 요런 소프트웨어는 제외합니다. 인사, 급여, 회계, 재무 등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문서 도표, 발표용 자료 하는 OS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했다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관련되는 내용들, 뭐 관련되는 자산들은 업종별로 관련 법 범위 내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투자를 한 경우에 투자세액 공제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은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고용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면 적용받을 수가 없는데 고용이 감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이 감소하더라도 적용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소 인원 한 명당 1,0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적용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8페이지에 세액공제 금액을 보면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공제 금액에 대한 부분 보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기본공제는 없습니다. 중견기업 외의 대기업은 없습니다. 근데 중견기업은 지역에 따라서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 수도권 밖은 2%입니다. 중견기업은 고용이 감소하면 배제됩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바뀌면서 밖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3%를 적용을 해줍니다. 고용 감소 시에 감소한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을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추가 공제 금액은 업종별로 또 달라집니다. 일반 업종과 서비스 업종을 구분을 해야 되고요.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외의 대기업 또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시점도 달라집니다. 자, 17년 4월 18일 이후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견기업은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종은 투자금액의 5%, 서비스 업종은 투자금액의 6%, 수도권 밖은 6%, 7%입니다. 중소기업은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5%, 7% 업종별로 되고요. 수도권 밖은 7%, 8% 추가로 해줍니다. 자, 중견기업 외의 대기업의 경우에는 일반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 일반 업종은 3%, 서비스 업종은 4%입니다. 수도권 밖은 4%, 5%고요. 17년 4월 18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성장 자연 보전 권역에 대해서는 4%, 5%, 수도권 밖은 5%, 6%. 이 투자 시점도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공제 금액이 하단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기억부터 시작해서 리얼까지 있는 금액, 그러니까 기억에서 디귿까지 더한 금액에서 리얼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추가 공제 금액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최초로 근로를 개혁을 체결한 상시 근로자 중에 산업수요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졸업생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수의 수 곱하기 2,500만 원 한 금액과 그 다음에 359페이지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 기업에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외의 근로자 중에 청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수 곱하기 2천만 원. 그 다음에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 근로자 수 중에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차감하고 기업에 따른 졸업생 수, 니은에 따른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뺀 금액에 1,500만 원 적용한 기억에서 디귿까지 더한 금액에서 해당 과세 연도에 2월 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개념입니다. 자, 우리 올해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을 보면 우리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고용과 관련되는 개념들을 적용을 할 때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상시 근로자의 개념이 동일하지가 않고요. 각 개별 세법마다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라고 하는 부분은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외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법인의 회장, 사장, 뭐 임원에 해당되는 임원들 제외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도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 출자자 또는 주주, 그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그리고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도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외한 사람들을 상시 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시 근로자 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 연도의 개월 수 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친 금액을 평균 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매월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고요. 상시 근로자 수 중에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걸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1번부터 4번까지 361페이지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복 적용 배제입니다.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청년 고용정대 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합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 자산이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이 경우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업종의 제한이 지금은 이제 동일해졌죠. 동일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고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 중소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공제가 가능하냐 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는 정설 투자는 배제가 되지만 대체 투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무조건 배제입니다. 그리고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수도권 밖에 적용은 양쪽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36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되면 그 중에 하나만 적용합니다. 2월 공제 가능하고요. 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대상입니다. 자, 요건들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이 요건들을 따지실 때 근로자 수를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자, 내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시 근로자의 해당 과세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 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경우에 적용을 합니다.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 적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부분은 각 주에 117번에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들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금액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이제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 제외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제외하고요. 1년 미만 근로자 제외하고 단시간 근로자 제외합니다. 자, 앞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적용할 때 상시 근로자 개념하고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상시 근로자 개념 틀리다라는 거 이제 이미 나왔죠. 그러니까 개별 세액 공제별로 상시 근로자
확인 범위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세액 공제는 17년 12월 31일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분의 5%,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이 다음의 요건이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 3.3%보다 크고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또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 임금 증가율이 엄수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금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공제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앞에 계산했던 부분을 무시하고 10%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번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 증가 세액 공제입니다. 요건은 해당 과세 기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조건이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세액 공제액은 증가분에 대해서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입니다. 사후 관리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공제를 받은 과세 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된 근로자가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함께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라는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기타 사항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는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최저한세,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이고 적용이 됩니다. 2월 공제도 허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청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입니다.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종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한 업을 하는 업체가 365페이지에 세액 공제 금액은 보시면 직전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직전 연도보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인원수, 세 가지 중에 가장 작은 인원수 곱하기 300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중소기업은 1000만 원, 중견기업은 700만 원까지 해줍니다. 자, 고용이 증대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 다음의 사람은 제외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제외합니다. 그리고 23조 10항 3호부터 6호까지 근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면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상시 근로자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에 나오는 상시 근로자하고 동일합니다. 자, 근로자 수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로자 수는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계산한 다음에 전체 12달 합친 금액을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월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청년 정규직 근로자, 전체 정규직 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0.5명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수 계산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기타 사항은 동일한 사업연도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청년 고용정대 세액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 농특세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입니다. 중소기업이 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기간 중에 상시 근로자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자,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
경력 단절 여성인 상시 근로자 고용 인원 증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보험료가 있을 겁니다. 그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세액 공제로 해줍니다. 청년 등, 즉 청년이나 경력 단절 외의 상시 근로자 고용 인원에 대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은 50%를 공제를 해주는데, 업종이 신성장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영위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5%를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에 사회보험료라고 하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368페이지에 보시면 부담액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는 부분인데, 해당 과세 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분에 해당 과세 연도의 청년 등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 곱하기 사회보험료율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서 적용하시면 되겠고, 사회보험료율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369페이지에 상시 근로자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를 계약한 체결한 내국인으로서 1번부터 7번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제외하고요. 단시간 근로자 제외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 제외하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또 직계존비 속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 제외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이 없으면 안 되고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및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청년 상시 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상시 근로자를 말하고, 경력 단절 여성 근로자는 370페이지에 요건이 있습니다. 기업부터 리얼까지 요건을 모두 갖췄을 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에 대한 수에 대한 계산입니다. 상시 근로자 계산은 371페이지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월 말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전부 다 합친 후 개월 수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또는 청년 등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계산할 때 다음 1번부터 4번까지 이런 요건들을 충족하면 0.75명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부분들이 그 관련 규정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고 매월마다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2월 공제는 중소기업 고용 인원 증가에 대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중에 해당 과세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미달해서 공제 못 받을 때는 5년 동안 2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비과세합니다. 일부 감면세액과 중복 적용 배제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교재 372페이지에 세무사랑 프로 운용에 대한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고 제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고요.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최대한 적용받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내용은 기계장치 3억, 공장 건물 신축 관련되는 5억입니다. 근데 공장 건물 신축과 관련되는 부분은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만 적용을 합니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 수 10명, 당해 연도 상시 근로자 수 12명, 산업수요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생이라든가 이런 근로자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 자료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법인조정의 공제 감면 탭에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계산서에 첫 번째 탭에 공제세액 계산입니다. 중소기업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투자한 금액 3억 원이죠. 3억 원에 대해서 3% 900만 원 기본공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공제입니다. 투자 금액과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대해서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외의 지역에서 서비스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서비스업이 아니다라고 선택하시고 3억 원입니다. 그러면 공제율 지금 현재 4%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4%에서 1,200만 원 적용 받을 수가 있겠네요.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 관련해서 보시면 우리가 자료에 교재 자료에 10명과 12명으로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명과 12명으로 자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매월 기준으로 판단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매월 12명 있었다라고 보고 직전 연도는 10명 있었다라고 보고 이렇게 계산을 그다음 편의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공제율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제율은 그 중소기업인 경우하고 중소기업인 경우에 우리 일반 업종은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의 투자 금액은 6%로 되어 있고요. 17년 4월 18일 이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4%로 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투자한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투자한 걸로 봐서 4%로 보고 그냥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부분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을 했는데 상시 근로자 수는 F12번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상시 근로자를 우리 원천징수에 있는 정보를 통해서 상시 근로자 수를 간략하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하단 부분에 있는 요약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해서 신고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 있네요. 어쨌든 상시 근로자 수를 원천징수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상시 근로자 수가 계산이 됐으면 추가 공제의 두 번째 탭인 고용 증가 인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도 상시 근로자, 직전 연도 상시 근로자에서 계산을 하면 총 2천만 원에 대해서 한도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네요. 1,2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한 한도가 2천만 원, 1,500,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법이 개정이 됐죠. 2천만 원은 2,500으로, 1,500은 2천만 원, 1,000만 원은 1,500으로 상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 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우리 세액공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 상향 조정된 내용은 우리 실제 법인세 신고할 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갖고 정리가 될 예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탭의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서 해당 과세 연도에 144조 3항에 따른 2월 공제 받는 금액이 있다면 공제 한도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월 공제 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납부세액 및 2월 현황, 투자자산 명세, 투자자산 명세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이 서식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이후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세 번째 서식에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자료를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여기에서 이 서식에서 별도로 입력하셔서 900만 원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앞에서 명세서에서 작성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의 세액공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단기공제 및 2월액입니다. 우리 세액공제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하는 부분은 이 세 번째 탭에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105번의 구분은 F2번 코드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항목을 찾아서 선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찾아서 선택하고 당해연도 발생분 2,100만 원에 대해서 단기에 공제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요. 판단을 하고 추후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된다든가 2월 공제된다든가 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때 다시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식을 저장하시면 되는데 375페이지에 보시면 메뉴에 그 캡처 화면 밑에 계산된 세액 공제액은 3번
당기 공제 세액 및 2월액 계산에서 당기 세액 공제의 당기 공제 여부, 최저한세 적용 배제 여부, 전기 2월 세액 공제의 단기 공제 여부 등을 판단해서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 배제 여부라고 하는 부분은 단기 공제 2월 공제 쪽에 들어가면 F6번 최저 배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세액 공제 금액만큼 금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375페이지에 공제감면세액 계산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세액 서식 계산하는 서식, 그 다음에 376페이지에 공제감면세액 계산 다섯 번째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378페이지에 추가납부세액 계산 여섯 번째 이자 상당액 계산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